자, 김민석 후보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었을 때 모든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해명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주말 동안 제가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김민석 후보자 나름은 조금 이제 처음에 소극적으로 조금 대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SNS로 입장을 좀 더 밝혔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판단 구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글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우선은 앞부분만 이제 따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문장을 보시면 이 나이에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라는 저 재산이 이제 계속해서 논란인데 만약 2억이면은 김문수 전 장관은 뭐 부자네요. 그렇죠. 그리고 2억을 얘기하셨으니까 아들 유학 얘기도 조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한 번에 얘기 드릴게요. 자, 코넬 대학교를 다니고 있죠, 아들이. 그래서 코넬 대학교 학비가 도대체 얼마인가?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지금 2억 까진 재산으로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넬 대학교 그 학비가요.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쳐놨죠.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교입니다. 2024년 기준을 찾아봤는데 2024년 학부과정 등록금은 66,014달러. 그러니까 작년 대비 4.45% 올랐고요. 이거를 환율 계산 제가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 계산으로 하면요. 8,986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이제 아들이 뭐 1억 가까이 되는 유학을 보냈다. 사실은 1억이 넘는 거죠. 왜냐면 학비만 이제 저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2억이 되는 재산으로 어떻게 저렇게 비싼 유학을 보냈냐. 그리고 이제 지인에게 꾼 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1,000만 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상 거래로 감지를 해서 맞춘 것 같긴 한데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확한 팩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알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학, 코넬 같은 대학은 학생의 한 절반 정도는 장학금을 줍니다. 제가 어떻게 받은지 앞으로 김민석 지명자가 앞으로 이제 해명을 하나씩 하겠죠. 저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미국에 가면은 절반 정도 아니면 4분의 3 정도의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 반액 장학금 또는 뭐 40%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저는 앞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학비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뭐 돈을 다 썼는지 어쩌는지 저는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저는 2억이면 일단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국무위원들 하면 평균 30억인가 그랬었죠. 사실은 부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참 일단 청빈한 삶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민석 의원 시절에 만나볼 기회가 많았는데요. 뭐 절대 이 검소하게 함부로 뭐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보다도 뭐 많이 적은, 저도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보다는 아주 적은 액수네요.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고난의 삶을 살았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해명들을 저는 앞으로 이제 1탄, 2탄, 3탄 쭉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는데 일단은 규모도 작고 본인이 일단은 했던 요소들은 다 일단 이 부채를 청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빌려서요. 그러면 그 과정들이 개인이 돈을 운용하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생길지 모르는데 거기에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이제 제 질문은 이제 그 청빈한 삶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뭐냐면 2억이라는 돈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적은 액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정치인 기준으로는 2억이 좀 많은 돈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1년에 1억이 넘는 이제 유학 생활을 갔을지 보냈을지가 그건 거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 제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물가가 또 미국에서도 유달리 좀 비싸고 이제 많이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뉴욕이 아닙니다. 코넬대는 저기 있죠. 뉴욕 주에 있는 거고요. 네. 거기는 뉴욕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코넬대는 뉴욕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물가 비싼 뉴욕이 아니고요. 뉴욕 주에 있는 도시에 가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거기 물가는 뉴욕처럼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그러나 제가 근데 미국 자체가 원래 물가가 비싸잖아요. 사실 저는 비싸죠. 동부 쪽 부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사실 저도 이제 그 미국에다가 유학비를 굉장히 많이 이제 보내본 사람으로서 저는 굉장히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어쨌든 대학교를 다녔을 때 제가 10년 기준입니다. 졸업한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도 물가나 이제 집값 학비를 했었을 때 1년에 1억 정도가 들어요. 그럼 지금 10년이 지난 2025년은 더 많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뉴욕이든 아니면은 뭐 캘리포니아든 어디든 이 미국이라는 자체가 물가가 굉장히 비싼 거는 누구나도 그렇죠. 이제 알고 뉴욕의 있는. 맨하탄은 굉장히 비싸고 그 점점 비례해서 내려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과연 어떤 경위인지 저는 김민석 지명자가 밝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만일의 경우 장학금 받지 않고 또 아르바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 활동, 왜냐면 또 교회 가서 뭐 활동하면은 또 지원받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 없이 그랬다면은 그 비용, 과대한 비용을 어떻게 냈는지 저는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김민석 지명자가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일단은 신뢰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거짓말했다면 낙마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고요.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비용이 무조건 많이 든다고 해서 미국에서 그거를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이 미국은 많이 있거든요. 소수 인종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정책.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한 푼도 학비를 내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도 제가 아는 그래요? 지인은, 그럼요, 샌디에고도 엄청 비싼 곳이거든요. 근데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샌디에고에서 제 주변에 유학생 중에 전액 장학금을 받은 케이스는 굉장히 제가 봤었을 때 1%도 안 됐을 정도로. 제가 아는 분은 대학원 석사과정입니다. 전액 장학금 대학원 받고 기준 있는 거. 아닌가요? 대학 기준 아니고 그건 대학원 기준 아닌가요? 그렇죠. 네. 대학이나 대학원, 사실은 근데 대학원이 더 대학교에서는 유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주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입학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아들 비리에 대해서도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제 뭐 본인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이것도 뭐 대학마다 주나 이제 뭐 정책이 달라서 제가 하는 게 일반화된 말은 아니지만 미국은 입학 자체 유학생에게 있어서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나라에다가 돈을 갖다 주기 때문에요. 유학생들 돈으로 건물을 세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입학에 대해서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네네네. 우리 앵커님 경험하신 곳 다를 거고요. 제가 최근에 이번 학기에도 들었던 학생은 인디애나 대학교에도 전액 장학금 받은 학생이 여러 명 있고 우리나라에서요. 아니,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신시내티 대학교에도 제가 전액 장학금 받은 학생 얘기를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50개 중 엄청나게 넓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그렇죠. 좋은 네. 학교도 있고 장학금 지원 혜택이 많은 학교도 있고요. 그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대신에 그런 곳들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미국 전역을 거의 대부분 줄을 다 가봤는데요. 특히 그럴 가능성을 저는 배제하지 말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앞으로의 그 진실규명, 해명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지 학비가 비싸다, 그쪽은 비싸기 때문에 그 돈 어떻게 드렸냐, 이건 질문하면 아마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핵심은 국민은 못 누릴 특혜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억이라는 돈으로 만약에 유학을 보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않고, 만약에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다 팔면 됩니다. 모두 다 팔아서 유학에 보내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석연치 않은 자금의 흐름이 있다. 현 시점에서는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겠죠. 물론 우리 교수님 같은 사례가 뭐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혹 제기를 하면 입증할 책임이 이제 김민석 후보자 측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잘 입증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건은 일단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가 생애 주기를 쭉 보면은 거의 30년 가까이 정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피선거권이 박탈된 게 10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3선 국회의원을 했던 12년 동안 이 좀 국세를 받은 것, 세비 지원을 받은 것 빼고는 특별한 경제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12년 국회의원 생활을 한 것만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유학에 보내고, 보니까 뭐 상가 비슷한 것도 와이프 명의로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 어떤 뭐 이제 가정을, 재산을 꾸렸던 건데, 이 자산 형성의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 석연치 않은 부분들 중에 핵심이 이 어떤 채무를 가장한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렸다라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양도를 해준 게 아니면, 양도를 해준 거면 양도를 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이거를 채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돈을 빌렸다라고 명분을 만든 건데 왜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안 하냐. 그러니까 사실상 12년 국회의원 한 것 외에는 특별한 노동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민석, 그러니까 정치인 김민석을 위해서 정치 자금을 후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많고, 문제는 채무라고 신고를 했는데 비톡 적도 없었고 돈을 갚은 적도 없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게
채무를 가장한 정치 자금이었고 대가성 있는 뭔가 자리나 혜택을 줬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1,000만 원씩 9명에게 좀 쪼개기로 돈을 빌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이재명 그 후보 당시에 선대본의 체육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또 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었죠. 선대본에서도 상당한 막강한 권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이 정치 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대가를 통상적으로 자기가 의지가 없더라도 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상환을 대신해서. 그래서 정치인들이 돈을 받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채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또한 지금 과거 이 추징금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게 지금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뭐 표적수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민주당이 흔히 구사하는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법원이 구속력 있는 판결을 한 것이고요. 그 판결에 따라서 추징금 납부 의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했고, 심지어는 그 대상에게 한 번 더 또 돈을 빌렸다, 이런 지금 복잡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경제활동을 특별히 하지 않았던 정치인 김민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려준 것이 됐건 자금을 뭐 후원한 것이 됐건 돈을 줬다. 그리고 아직 그 돈을 갚지 않았고, 갚지 않은 것인지 줄 의무가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돈을 준 사람 중에서 유의미한 자리를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청문회에서 잘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이미 좀 너무 첩첩산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선대위에서 유의미한 자리라고 하는데, 선대위에서 있잖아요. 그 위원장, 그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주는 일반적인, 아마 정당 공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유의미한 자리, 무슨 그 자리가 뭔가를 보장해 주는 자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그런 명함을 그건 기준으로 아닌 우리가 것 뭐 같고요. 전문위원을 들어가든지 뭐 아니면 어디 뭐 국가위원회에서, 아니, 그게 보장이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선대위에서 되지만, 선대위는 선대위가 해체되는 순간 있잖아요. 다 끝나는 거고요. 그런 능력과 역량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정말로 어떤 직이 보장되고 또 보수가 보장되고 하는 자리로 갈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아드님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청년들 의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대신에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하신 돈에 가서 돈이 유학 자금을 쓰고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거짓말했다 이러면 문제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다 유학 가서 꿈을 키우고 훌륭한 전 세계 훌륭한 인재로 커나가는 거 다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청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래서 하버드 나왔다고 이 목에 힘주는 게 그래도 큰 세상 가서 공부하고 훌륭한 인재로 커오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누구나 다 자식들이 키우면 그런 것들을 보존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것이 뭐 불법 자금이 됐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얘기가 되는데, 아직은 그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김민석 의원의 해명을 드려야 되고요. 방금 얘기해 주신 것들, 검찰의 흑역사라고 그랬는데 과거 검찰이 어땠습니까? 바로 윤석열 검찰 같은 곳들이 수많은 고문과 또 거짓말, 그리고 별건 수사로 휴대폰을 압색해가지고 개인의 다른 사생활을 가지고 협박해서, 저는 검찰 기자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무수하게 과거에도 봤습니다. 과거에는 포승줄 묶어놓고 검사들이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고문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에만 불려갔다 오면 자살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별건 수사로 압박하고 협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공격하는 그런 검찰이, 그 증인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검사들이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이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거는 저는 그 검사들 불러도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들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지금 내놓고 있는 해명들, 이제 지명자가 됐으니까 국무총리로서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국민들께 충분히 그런 역량과 경험, 그리고 국정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그리고 도덕적으로 과연 국민들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일단 김민석 지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열심히 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거들 내놓고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국무총리로 쓸지 안 쓸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 미국 가가지고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청년 이제 뭐 지지한다, 독려해줘야 된다 하셨지만, 저도 솔직히 이제 미국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친구들 중에 이제 뭐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푸는 유학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많이 풀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물가, 오늘 이제 굉장히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아까 그 뉴욕시가 아니라 이제 뉴욕주이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그렇게까지 뭐 비싸지는 않는다고 이제 제 의견에 반박하셨는데, 그러니까 이타카에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가 네, 이타카에 이타카에 있는데 있습니다. 이타카에 있는데 어쨌든 뉴욕주든 뉴욕시든 캘리포니아든 어느 도시나 이제 미국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전액 장학금도 얘기하시고 이제 물가도 뭐 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비싸지 뉴욕 않다라고 맨하튼하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샌디에고에서 학교를 나왔을 때 저는 일단 유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교수님과 조금 이견 차이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어쨌든 이 주제는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밝혀야 합니다. 뭐 재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김민석 후보자가 어떻게 밝힐지 좀 지켜보겠습니다.